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소현성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소현성이라는 것은 이제 제목 주인공입니다. 자, 이 고전 소설인데요. 이 소현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 생동하는 인물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조선판 일일 연속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장편이고요. 대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소현성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17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거고요. 송나라를 배경으로 한 3대에 걸친 가문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소시 3대록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3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가겠습니다. 자, 승상이란 우리 이 승상이 바로 소현성입니다. 소승상으로 나오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은 소현성이 승상이다라는 거 미리 정리하시고요.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찔렀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승상이 이렇게 이제 표정을 했다라는 건 이제 호령, 그죠? 추상 같은 호령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굉장히 엄격하고 매섭고 준열한, 그렇죠? 그러한 마트 기계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승상 입장에서 지금 공주를 지금 혼내는 장면이네요. 예. 곁에 있는 이들은 보통 좌우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궁인과 시녀라고 밑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적었습니다.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승상이 이제 공주 외적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자, 말을 다하고 운성이, 자, 운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운성이라고 나옵니다. 임금님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마라고 하는데요. 이 운성과 공주는 서로 이제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다. 그렇죠. 이제 공주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질책을 하겠죠.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자, 여기서 공주는 황제의 딸이고요. 소은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뒤에 나옵니다. 명현공주라고.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한 거고요. 예,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 곁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이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줄 쳤죠, 제가. 이렇게 다 궁인과 시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그렇죠. 공주의 지위가 있으니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핍박하여 괴롭게 굴거나 쫓았는데 이제 결국은 포박을 했겠죠.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립니다. 공주를 사옥에 밀어 넣었다. 사옥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그런 옥을 사옥이라고 하겠죠. 예. 승상이 즉시 붓과 벼를 내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소를 이제 만들겠죠. 그리고 곧장 묘당으로 들어갑니다. 묘당은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아셨죠? 그래서 먼저 형부상서 반영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부른 겁니다. 이제 형부상서는 이제 당시에 형부의 으뜸 벼슬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시아버지는 소승상이 되겠죠. 또 이런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공주가 범한 이 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전에서 한번 알아봐라. 응? 최소한 이제 법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제목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또 예부상서는 예부의 으뜸벼슬, 지금의 한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이런 정도의 장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문상이라는 사람에게 불러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그렇죠? 또 대접하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와라. 이렇게 해서 법도와 예절을 강조하는 그런 승상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성승상이 형부상서, 예부상서를 불러 지시하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고요.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 이것이 법전에 지금 수록됐잖아요. 이런 정도로 당시에 어떻습니까? 법도와 예절을 중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집을 다스리 못한 죄, 강상의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렇죠? 자기 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의금부를 곧 경찰청이라든가 국정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거 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또 올려서 공주의 모습, 즉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거죠.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 극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지금 뭐 한다? 사형을 시키고자 지금 이렇게
호령을 내리는 장면이네요.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자, 표문이라는 것은 이제 상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소. 크게 놀라, 대경, 그죠? 크게 놀라서 급히 부황후, 자, 황후입니다. 황후, 부시성의 황후입니다. 상의하였다. 그래서 부황후가 크게 노여워하며 이제 말하죠. 그렇죠. 자기 그 딸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필부 소경. 자, 필부라는 건요. 이 신분이 낮은 그런 인물이 이 소경이라는 사람은 소승상의 실제 이름이고요. 호가 현성입니다. 소현성은 실제 이름은 소경입니다. 외자입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기냐. 화가 났죠? 부왕후는 공주를 죽이려 하는 이 소승상의 상소를 기반으로, 그렇죠? 이걸 근거로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이제 말합니다. 주로 이제 대화 위주입니다. 대화. 간접제시라고 하죠. 장면제시, 간접제시, 극적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술 방식도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황제가 말하였다. 황후는 분노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 조정 대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 위험이 짐의 바로 아래, 그렇죠? 소송상의 위치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다.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의 바로 아래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 즉 처리하거나 조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스라 누굽니까? 소송상의 그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며느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주는 그 그늘에 있으면서 어떻게 방자하게, 즉 교만하고 무례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또 지아비, 여기서 운성입니다. 그건 큰 죄네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했던 그런 악행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범한 구체적인 죄상들이 지금 벌써 강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위반되고, 그렇죠? 또 죽이려고 했으니까 형법에도 어긋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에 의거하고 예법의 근거에 의거해서 공주를 지금 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마땅히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차라리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오히려 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습니까? 황제는 이 소승상의 인물됨을 아는 겁니다. 기가 곱고 굉장히 대쪽 같은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자라는 황제의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황제는 이제 다른 신하와의 차이점, 그죠? 다른 신하와 같지 않다고 했죠. 그걸 근거로 소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시아버지 모욕했죠, 지아비를 주기로 했죠. 이런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소승상을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제의 말을 통해서 왕권보다 뭐가 강하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더 중시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왕권보다 더 위에 있네요. 그렇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권위가 더 중시된다. 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팔왕을 불러. 이 팔왕이라는 것은요, 8번째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8번째 왕자. 불러 나가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해. 답서. 그렇죠? 편지죠. 짐의 자식이 이렇게 패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이를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사라. 그러면서 법대로 이제 처리하라는 답서를 지금 가지고 파랑이 가는 거네요. 자, 소송상이 이제 어떻습니까? 전교는 이제 임금이 내리는 명령 문서입니다. 그래서 하교를 내린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소승상이 이제 하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화가 이제 누그러들었죠.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자, 우리 사옥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본부에 있는 사옥에 아직 두고 있다. 이거 본부. 여기는 사옥, 자기가 속히는 관부가 본부군요. 이게 사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본부나 사옥이나 같은 거고요. 의금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금입으로 이제 의금부죠.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에 바로 보내지 않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금입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때는 어떤 고전설에 우리 장면 전환으로 많이 나오죠. 차설, 각설, 뭐 이런 말로 나옵니다. 팔왕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임금이에요. 소승상을 찾아보았는데 소승상이 이 얼굴에 노여움이 어리어 아직도 다만 살해하여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노여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저는 팔왕이죠. 황족에게 죄를 팔왕이 아니라 소승상입니다.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왕은 팔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승상이에요. 소승상은 이제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팔왕에 묻고 있는 건 아니죠. 예,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 묻지 않습니다. 부탁 때문인지를. 예. 팔왕이 이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말했습니다. 자, 승상은 국가의 대신입니다. 어찌 작은 이런 혐의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팔왕이 조용히 이제 말합니다. 자, 명현공주. 자, 드디어 이름이 나왔죠. 명현공주.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나 그렇지만 황상의 얼굴을 보아서 체면을 보아서 용서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승상이 오랫도록 깊이 생각을 하겠죠. 내적인 갈등을 하겠죠. 그래서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황상의 체면보다는 그렇죠? 부모를 욕한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파랑의 죄안을 물리치고 있죠. 이러한 그 소송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때요?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당시에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그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대사를 통해서요. 파랑이 이제 웃고 말합니다. 네, 계속 웃는 장면이죠. 진실로 공의 말이 맞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그냥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겁니다. 임시방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달래는 장면이에요. 상이 임금님께서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일세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왕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군신의 도리, 그렇죠? 군신유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강오륜에 그걸 근거로 서승상의 인정을 베풀기를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주를 용서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서승상이 흔연히 기쁘게 웃고 계속 여유 있는 웃음을 하고 있죠. 칭찬하고 살해하며 말하였다. 자,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합니다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된다. 즉 시아버지를 목욕하고 그렇죠? 남편을 죽이려 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존명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그런 인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를 죽이는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소승상이. 그래서 소승상과 그의 어머니를 엿보인 이 공주의 이 행동 당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행동교범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승상은 공주를 죽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어때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까지 욕보인 이 공주의 행동이 당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행동교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황제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조회라는 것은 이제 조례를 얘기하는 거죠. 조례. 배설아칠이 모여서 임금께 문안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지만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요 승상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강상의 주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다. 개인적으로는 잔인하고 포악하다 할지나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볼 때 나의 그 어떤 위치적인 것으로 볼 때 그거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으실 것이며 임금께서 어떻게 황제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나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당당하다 이겁니다. 당당하다. 그렇죠?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왕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 현대 어떤 정치에 있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사로운 것이 개입되지 않고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위치, 역할, 거기에 충실히 직분에 충실히 하는 그런 인재상이 바로 이 소송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제 생각에는 이제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아셨죠? 예, 작년에도 고전수술 하면서 제가 박태보전이 수능에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공수처가 작년에 생기면서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올해 수능 시험에 박태보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찍어 올린 영상 한번 보세요. 거의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걸로 이제 본능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뭐꼭 나온다라기보다는 중시하면서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파랑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어요. 소송상이 곧 형부상서를 불렀습니다. 형부상서.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하는데 장자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운경. 그렇죠? 운경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할머니는 이제 영존당 태부인이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소승상입니다. 이거는 소승상의 어머님이에요. 글을 보내시어 회보를 답장을 알아오라. 답변을 듣고 와라. 뭐 이런 얘기겠죠. 드디어 소매 가운데에서 꺼내어 받들어 드리니 소승상이 빨리 꿇어앉아. 빨리. 그건 뭡니까? 그만큼 투철한 예절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공손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의 유교적인 그런 면모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기억의 편지는 답서였죠. 여기서는 이제 편지라고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확인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수단적으로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일이라는 것은 공주의 재상을 밝혀 처벌한 것 등이 비록 옳지만 정당하지만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그렇죠? 부정적이죠. 어찌 따질 수가 있겠느냐? 그냥 모름지기 이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라고 이제 어머니가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자, 그랬더니 소정상이 다 답서를 이제 편지를 보겠죠. 보고 나서 능히 거역하지 못해요. 이런 걸 때 효성이 좀 지극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라는 말 있죠. 심사숙고하면서 구승상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구승상이 앞에 나와 말하였다. 자, 깊이 이제 심사숙고하는 그 내적 갈등에 빠져 있는 우리 소승상의 상황에서 이제 구승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법도와 효도에 대한 내적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소승상이 공사 간의 심리적인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형의 도량이라는 것은 그릇, 그 사람의 마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포용하는 습성, 포용하는 품성 이런 것들.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형은 소승상입니다. 소승상이 드디어 이제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의 글을 보고 이제 결심하듯 말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 이 폐악무도함 돋우며 상강보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갈등이죠. 갈등. 구승상이 이제 탄식하며 말했다. 형은 이른바 충효가 그렇죠? 충도 띄어 있고 효도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우리 사군자 기억나시죠? 매난 국주 예찬적인 태도 이것과 관계된 시조가 이제 연결되거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드디어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구승상이에요. 영전당 태부인 즉 소승상의 이제 어머님입니다. 자주 왕래해서 숙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어머님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라고 권유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구승상은 이제 태부인과의 관계, 그렇죠? 숙모와 조카의 관계죠. 그래서 소승상에게 태부인의 명을 따를 것을 권유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즉시 명을 내려서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본부 옥중에 그대로 둔 거죠. 의금부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사옥에 가두고 죽이라고 하던 의논, 이
생각을 이제 멈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상강북도의 그 해이함을 걱정하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고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이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인물들 사이의 갈등 해결 과정에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 가치관이 가부장적 가치관이 판단 준 거가 아니죠. 왜? 어머니 편지를 보고 공주에 대한 처벌을 멈춘 것은 뭐야? 자식으로서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는 유교 사상을 따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유친, 그렇죠? 이러한 유교적인 상강 오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왕과 8왕 두 사람이 왔었네요. 두 사람이 들어가 임금께 이제 아랬더니만 임금은 이제 기뻐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소설은 이제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에 나왔던 그 답서, 그죠? 기억의 답서, 그다음 편지를 한번 비교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나온 것은 이제 답서에서는 어때요? 법에 근거했죠, 그죠? 공주의 처형을 결정할 것을 이제 답서에 적었고, 니은은 인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대한 처형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나는 법도에 의해서, 또 하나는 인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기억은 공주를 향한 소송상의 분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그러졌다고 했죠. 그런데 니은에서는 소송상의 걱정이 해소된다. 자, 해소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소송상의 걱정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왜? 니은은 공주와 관련된 소송상의 걱정이 해소되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린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걱정이 해소되는 계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억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서두르라는 의도를, 니은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철회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요, 기억과 관계는. 그래서 공주에 대한 처형을 서두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라라고 했지 서두르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국법을 하면은 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기억은 공주와 황제의 관계를, 니은은 공주와 운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전부 다 역시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5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언급해서 공주를 처형해야 한다. 니은은 공주의 신분을 언급해서 공주를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것도 이제 둘 다 틀렸습니다. 법은 인정이 있을 것이 아닌 일을 통해서 어때요? 공주에 대한 처형을 손상에 맡기고 있는 것뿐이지 뭐 처형을 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요. 섬세하게 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내신에 나오면 틀림없이 이것이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이걸 세분하게 해놨으니까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명현 공주의 악행이 어떤 것인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운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내요. 이 명현 공주가 결혼하고도. 근데 어느 날 운성이 이제 5명의 기생들과 놀았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이 공주가 그 기생들의 코아기를 막 잘라버렸대요. 그 사실 또 황제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황제에게 혼이 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명현 공주가 어떤 인물인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제 운성인데 형씨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첫 번째 부인. 그리워하면서 깊은 병이 들지만 이 남편의 문병조차 가지 않는 그런 냉혹한 여자입니다. 또 형씨 부인을 없애기 위해서 또 황후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의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살해를 밥 먹듯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씨 부인을 명현궁에 살도록 이제 명하고 나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천신만고 끝에 살아납니다. 또 이에 분노해서 이제 황제를 비난한다는 누명을 씌워 남편까지 하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생 운여는 파직시키고 또 형씨 부인은 황성을 보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참 굉장히 극악무도한 여자네요. 그렇죠? 폐악질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형씨 부인이 팔에 피를 내서 혈서를 써서 황제에게 바쳐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또 형씨 부인이 온갖 핍박에도 이제 원망하지 않고 어진 마음이 한결 같으니까 이제 감동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 명현 공주가. 하지만 이제 문제는 남편이죠, 남편. 그죠? 남편 운성에 대한 분노는 사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 소무신에게 명해서 귀신의 무리를 부려가지고 운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신이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살려줍니다. 그죠? 결국 모든 악행과 무례한 행동으로 옥에 갇히는 벌을 받으나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골병듭니다.
명현공주가. 그래서 남편 운성이 병문안을 오자 칼을 휘두릅니다. 아주 굉장하네요. 분노를 참지 못하다가 결국 병이 악화돼서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인물로 나옵니다. 굉장히 현실에서 보기 참 드문 그런 캐릭터네요. 그렇죠? 예. 자, 핵심 정리를 가시겠습니다. 예, 고전 국문 소설이고요. 가족 소설, 가정 소설, 가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문 장편 소설의 효시고요. 3대롭게 국문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의의가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혼인을 둘러싼 소씨 가문의 이제 갈등과 해결, 그렇죠? 갈등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럼 설상 특징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확립된 이 17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문 수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또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이 갈등은 소현성과 어때요? 그의 어머니에 의해 해결되지만 새로운 양성으로 막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모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 및 가정의 대소사는 남성 가정이 정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를 지닌 인물입니다. 황제의 딸인 이 공주는 어떻습니까? 소씨 가문 사이에서 공주와 가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죠. 그래서 왕권보다는 이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가 더 중시된다는 거 우리 확인해봤죠. 그 유교 사상이 있고요. 이런 이유로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이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한답니다. 당시의 그 교육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섬세한 묘사 등이 나오면서 등장 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요. 소현성록 전체를 볼 때 본전은 이제 소현성과 그 부인들 이야기가 주축이 되고 별전은 소현성의 여러 아들과 그 부인들, 그렇죠? 다음 세대죠. 자, 1세대는 어떻습니까? 현성과 어령이 주로 나오고요. 2세대에서는 운경과 운성, 운명, 수빙, 소왕호가 이제 주된 인물. 여기서 이제 운성이 이제 주된 인물이었죠. 지금 우리 글에서는 3대에는 이제 세명과 세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사건 전개가 돼서 가부장적 가문 질서 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신서 역할을 한다는 거. 3대 걸친 소씨 가문의 이야기, 그렇죠? 여러 인물들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2대 이야기가 좀 중요하다.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나왔던 이 운성, 그렇죠? 나오는 2대가 중요합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화 서술을 주로 통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간접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장편 가문 소설, 그렇죠? 그래서 소현성록은 이런 그 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체 줄거리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1세대의 그 주인공 소현성, 그렇죠? 여러 그 부인 세 여자가 나오거든요. 차례로 이제 혼인합니다. 근데 소현성과 그의 부인들은 어때? 혼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슬기롭게 해결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슬하에 많은 자식을 두면서 2대 인물 중에서 이 운성, 형소조, 명현공주, 소영과 혼인하게 됩니다. 오늘 공부했던 운성과 그의 부인들은 이제 혼인 과정, 혼인 외에도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명현공주는 운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 이 형소조를 또 모함하고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 소현성과 남편인 운성과 대립하는 등 소씨 가문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이후 명현공주의 죽음으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죠. 그래서 3대 인물이 세명과 세광의 행적과 관련된 사건이 3대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줄거리가 되겠고요. 뒤에는 추가된 줄거리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했던 소현성록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많이 하셔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